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케플러의 법칙과 뉴턴 중력 법칙을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마지막에 잠깐 보면 원운동이죠. 그럼 원운동의 공식 기본적으로 V는 R오메가 그리고 A는 R오메가 제곱 있었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응용되냐 라고 얘기하면 38페이지에 문제 있어요. 이거 잠깐 봅니다. 보면 마찰이 있는 곡선도로 그리고 마찰이 없는 경사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가 직선 운동으로 해서 갑니다. 쭉 가요. 가는 건 상관없는데 얘가 가다가 이제 원운동을 하게 이렇게 가게 된다고 합시다. 그렇게 돼버리면 원운동이니까 요건 안쪽으로 뭐가 작용해야 되니? 구심력이 작용해야 됩니다. 물론 요 안에서는 이제 관성기좌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제 뭐가 작용하냐면 원심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쏠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원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라고 얘기하면 구심력과 같은 뭐가 있어야 되면 마찰력이라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구심력, 원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찰력이 없다고 한다면 안쪽으로 당겨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대로 운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찰이 적은 얼음 빙판길에서 쭉 달려간다고 합시다. 달려가서 쭉 가다가 방향을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 마찰력이, 구심력이 작용해야지 방향을 바꿀 수 있을 텐데 얼음, 빙판 위에서는 마찰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꼭 방향을 전환을 하지 못하고 쭉 앞쪽으로 밀려나가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여기 3-1- 그림 1-32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이런 경사면에 자동차가 있다고 합시다. 세타라는 경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위에 자동차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바퀴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자동차는 가만히 놔둬도 아래쪽으로 뭐가 작용하니?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크기는 뭐야? mg가 되겠죠. 그런데 빗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위쪽으로 뭘 받냐라고 얘기하면 수직 항력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면의 경사면에.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 이 두 힘만 존재하지만 요 수직 항력을 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뭐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닮은거리니까 여기가 세타가 될 테고요. 요거 수직 항력을 Fn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요 값이 세타가 되니까 여기서 위쪽으로 작용하는 요 힘은 뭐냐면 Fn 코사인 세타가 될 테고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 힘을 수평 분해하면 이제 Fn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중력의 크기와 그리고 요 위쪽으로 작용한 수직 항력의 요쪽 부분에 해당되는 수직 부분에 해당하는 요 힘의 크기는 같을 거야. 그래서 Fn 코사인 세타의 크기와 그리고 mg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요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Fn 코사인 세타의 값을 보면 Fn 값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Fn 코사인 세타는 mg가 되니까 요거 넘기면 코사인 세타분의 mg가 되겠죠. Fn 값이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런데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는 뭐가 되니? mg 그대로 놔두고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Fn 코사인 세타 값이 따지고 보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걸 따로 뭐라고 얘기하면 구심력이 되겠죠. 그래서
요 자동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사면을 따라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자. 그렇게 돼 버리면 요 fn 코사인 세타 값이 바로 뭐냐면 구심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어떻게 되니? mr 오메가 제곱일 테고 요거는 mr분의 v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요 값이 바로 fn 코사인 세타 값이니까 뭐야? mg 탄젠트 세타 값이 됩니다. 그래서 m 약분하고 v에 대해서 나타내면 그때 작용하는 그 자동차의 속도 v는 루트 rg 탄젠트 세타 값이 됩니다. 뭔지 복잡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꺾여 가야 되는 상황이야.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꺾여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부터의 거리를 r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빨리 달리는데 반경을 이게 그 옆으로 꺾이려고 그래. 속력이 초기 속도가 v라고 얘기하고요. 옆으로 꺾일 때 속력이 빠르면 r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야 돼. 근데 속력이 빠르면 어떻게 되니? 반경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속력이 느리면 어떻게 돼? 속력이 느리면 반경이 좁아질 수 있죠. 그래서 느리게 천천히 걸어가다 오른쪽으로 꺾어 그러면 바로 꺾을 수 있죠. 하지만 속력이 충분히 크다고 얘기하면 꺾어야 될 때 반지름이 어떻게 돼?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꺾지 못하고 되면 크게 돌 수밖에 없죠. 되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속력이 크면 탄젠트 세타 값도 어떻게 된다? 커져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 다니는 길, 고속도로나 같은 그런 데를 가다 보면요. 도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앙 분리다이가 있고 이렇게 해서 길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길, 이쪽 방향에서 오는 길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여가는 도로라고 합시다. 요런 오른쪽으로 꺾여가는 도로야. 그래서 중앙 분리대가 이렇게 있고 될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꺾어야 될 경우에는 요 길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얘기하면 바깥쪽이 이렇게 올라가게 그리고 안쪽이 이렇게 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돌면 자동차가 돌다가 이렇게 또 따라 돌아가게. 물론 혹시 사이클로 벨로드롬 경기장 혹시 잠실 경기장에 있는데 잠실 체육관 종합운동장 옆에 보면 사이클로 벨로드롬 경기장이 있고요. 엄마 아빠 따라서 혹시 가봤을지 모르겠는 경륜 경기장 같은 데를 보면 자동차 앤드 자전거가 돌아갈 때 이렇게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엔 이렇게 돼 있고요. 자전거가 이렇게 돌게 돼 있어.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있습니다.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돼 있는데 실제로 요 경기장 보면 위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평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경기장에 가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양쪽 끝이 이렇게 되고 끝에 이렇게 너무 올렸구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을 이렇게 돌게 돼 있어. 이거 왜 이렇게 경사가 졌냐면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세타 값이 크니까 어떻게 되면 속력이 빠르게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빨리 돌리죠. 그래서 비슷한 것도 뭐 있냐면 작년에 너희들이 제주도 수학여행 갔을 때 서커스장을 갔을지 모르는데 쌤이 예전에 인솔하고 갔을 때 서커스장 같은 거 갔는데 서커스 무슨 세기의 서커스 그런 데도 있는데 구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왱 위아래로 이렇게 도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 안에서도 돌고. 그래서 이 구 안에서 어떻게 돌고 있냐라고 얘기하면 이 세타 값을 그게 다 계산한 거죠. 그거에 맞춰서 속력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설계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라고 얘기하냐면 설계할 때 속도에 맞춰서 요 세타 값을 경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경우도 실제로 이렇게 많이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비슷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역이 인천이기 때문에 서울 쪽에 갈 일이 없겠지만 서울 쪽에 보면 서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서울이 있으면 수도 서울을 지나가는 한강이라고 있습니다. 한강 위쪽을 흘러가는 도로가 뭐냐면 강변북로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흘러가는 게 뭐냐면 팔도로인가 그럴 거야. 이름을 까먹었다. 소리. 어쨌든 강변북로가 있는데 강변북로가 있어. 그러면 보자. 한번 그려볼게. 이쪽이 육지야. 그리고 이쪽이 강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돼. 요 사이에다 육지랑 강 사이에 도로를 설치했어. 그러면 보자. 육지랑 도로 사이에 설치하니까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물을 빠져나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설치를 할까? 물이 잘 빠져나가게 하려면 도로를 이렇게 기울여서 설치해 주면 편합니다. 왜? 비가 오면 곧바로 강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치했을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길이 쭉 가다가 직진으로 갔을 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얘가 길이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길이 쭉 가다가 왼쪽으로 회전했을 때는 실제로 어떻게 설계가 돼야 되냐면 왼쪽으로 길이 가다 왼쪽으로 가게 될 경우엔 길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이 올라가게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설계가 돼야 되면은 비가 오면 어떻게 돼? 이쪽 부분은 물이 차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목 설계 그리고 도로 설계할 때도 이렇게 기울어진 거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설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원운동을 할 때 원운동이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이해되는지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뒤쪽에 요 앞쪽에 37페이지죠. 37페이지 보면 놀이공원에 있는 대관람차 반지름은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놀이공원에서 대관람차가 얼만큼 돌아가는지 그건 우리가 시간을 재보면 몇 분 만에 한 바퀴씩 돈다는 건 알 수 있어. 근데 그 안에선 사람이 구심 가속도를 느낍니다. 안에서 느끼는 건 구심 가속도는 아니죠. 실제로 따지면 그 안에선 원심력을 느낄 거야. 그래서 그 크기도 측정할 수 있겠죠. 물론 같은 이치로 해서 여기에서 혹시 중력 체험계? 그래서 중력이 얼만큼 많이 변하는지 그래서 1G라고 얘기하는 건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9.8m/s 제곱 우리가 느끼는 중력인데 요 대관람차를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게 되면 1G가 아니고 2G도 느끼고 3G도 느끼고 4G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대관람차를 수직으로 해보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느끼는 경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걸 수평 방향으로 해서 원운동 뺑뺑이를 돌리게 하면 그 안에선 사람이 중력의 크기를 1G, 2G, 3G, 4G 그래서 뭐 드래곤볼에 나오는 슈퍼 사이야인 몇 G를 느껴 이런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 그런 놀이기구도 만들 수 있죠. and 38페이지 위에 있는 것처럼 회전근해 같은 경우에도 안쪽 회전근해도 있고 바깥쪽 회전근해도 있어요. 그러면 안쪽 회전근해가 재밌겠니? 바깥쪽 회전근해가 더 재밌겠니? 바깥쪽 회전근해가 더 재미있습니다. 우리 공식으로 따지면 V는 R 오메가니까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차피 도로 회전할 때 각속도는 똑같을 테니까 바깥쪽에 R이 커지니까 V가 커집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재밌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도 가게 되면 좀 더 물리를 좀 더 잘 해본 사람 그리고 공부를 한 사람들의 경우는 좀 더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방법 바깥쪽에 가면 된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가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적용 가능하다는 거죠. 어려우다 보니까 원래는 케플러 법칙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